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재테크 초보들을 위한 부자 습관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개념 있는 경제생활. 자, 오늘부터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개념 있는 희애 씨로 활동하고 있는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 화상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희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첫 시간이니까요. 먼저 네. 간략하게 지금 자기소개랑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 코너 어떻게 만들어주실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너튜브에서 개념 있는 희애씨라는 채널을 통해서 금융정보 전해드리고 있는 너튜버이자 크리에이터, 그리고 하루 5분 머니로그의 작가인데요. 저는 모토가 뭐든지 쉽게 설명드리자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도 쉽게 느끼실 수 있도록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쉬운 생활경제 개념 잘 만들어주시길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자칫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 바로 차고 송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요즘에 교통사고만큼이나 위험하고 잦은 게 있습니다. 바로 금융사고인데요. 정부에서 그리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도 수법이 너무 다양하고 또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생생경제 코너에서도 관련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가장 네. 먼저 떠오르는 게 보이스피싱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보다도 메신저 피싱이 더 극성인데요. 19일에 금융감독원에서 데이터를 하나 내놨어요. 네. 지난해 메신저 피싱 피해액이 991억 원이나 되고요. 이게 전년도보다는 165% 는 수치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액 금액 중에서 58%를 달한다고 하니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큰 비중인데 그러면 수법이 어떤가요? 일단 문자나 메신저 계정으로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어. 요런 멘트부터 시작합니다. 아, 네. 실제로 지난해 60대 주부 A씨가 딸의 메신저 계정으로 스마트폰 보험을 신청해야 되는데 엄마 명의로 대신 좀 신청해달라 라면서 URL 링크를 받았는데요. A씨가 이 링크를 클릭을 하자마자 원격 조정 앱이 휴대전화에 설치가 됐고 안내에 따라서 신분증 촬영하고 또 은행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을 했는데 잠시 후에 A씨의 은행 계좌에서 2억 6,7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러니까 그 자녀의 일이라면 무조건 믿게 되는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용한 정말 나쁜 수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방법 없을까요?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메신저 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출처가 좀 의심스러운 URL 주소는 절대 접속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터치 한 번만으로 원격 조종 앱이 설치되고 또 개인정보가 모조리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금감원에서는 원격 조종 앱이 한 번 설치가 되면 금융 앱을 통해서 잔액은 물론이고 신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네. 만약에 이미 돈이 빠져나간 경우에는 경찰청 112번, 그리고 금감원 1332번, 그리고 금융회사들, 각 은행들 있죠. 그러니까 콜센터에 바로 전화하셔서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하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사실 워낙 뭐 실제로 은행 가서 뭔가 하는 일도 잘 없고 요즘은 정말 은행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폰뱅킹, 텔레뱅킹 통해서 워낙 비대면으로 이제 금융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그 차고 송금 사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아, 정말 맞습니다. 심지어 제 주변에서도 많은데요.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고 송금의 반환 건수가 51만 건에 달하고요. 금액으로는 무려 1조 원에 달한다라고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한 해만 보더라도 약 20만 건의 차고 송금이 발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중에 절반에 이르는 10만 건 이상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계좌번호가 워낙 기니까 맞아요. 한두 개 정도 잘못 입력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잘못 송금을 했다. 그러면 못 돌려받나요? 일단 만약에 실수로 다른 계좌번호에 송금을 했다면
가장 먼저는 은행, 각 금융사의 콜센터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근데 이때도 은행도 해당 돈을 상대방의 계좌에서 강제로 빼내는 게 아니고 이럴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니 근데 은행에서 이 권한이 없으면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일단 은행에서는 차고송금 접수를 받으면요. 네. 차고송금을 받은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집행의 의무가 없다 보니까 고객한테 이러이러하다라고 사실관계를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이라고 이 관계를 설득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 보니까 아우 전 모르겠어요 라고 나 몰라라 하는 고객들도 참 적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은행 번호로 왔다고 전화를 아예 뭐 안 받아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맞아요. 있을 수 있으니까 참 맞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은행 콜센터에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너무나도 다행히도 21년도 7월 6일부터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차고송금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 좀 해주세요라고 반환 지원 요청을 하는 제도인데요. 네. 너무 다행이죠. 네. 그러니까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혹은 예금보험공사를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청을 한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금보험공사가 심사를 우선 거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줄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심사를 거치고 나서 반환 지원 대상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행정안전부 그리고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서 차고송금 수취인, 즉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양도 통지문을 발송하거나 전화를 취해서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네. 일단 가장 처음에는 내놓으세요라고 협박을 하기보다는 권유를 해야겠죠. 이러이러해서 잘못 받으셨으니까 잦은 반환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권유를 합니다. 네. 이걸 통해서 수취인이 차고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게 되면 반환된 금액에서 잦은 반환에 여러 소요된 비용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을 차감하고 나서 차고송금인에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분들은 잦은 반환 해주시겠죠. 네.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 거부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금보험공사가 차고송금인의 동의를 우선 얻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고송금 수취인이 법원 지급 명령 결정에 응해서 예금보험공사에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차고송금액을 돌려주면 그 중에서 지급 명령까지 소요됐던 비용을 차감한 뒤에 차고송금인에게 돌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차고송금 수취인이 그 방금 말씀해 주신 지급 명령 기한 안에 차고송금액을 반환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이런 경우들도 그런 경우까지 있나 싶으실 수 있지만 꽤 많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차고송금인이 강제 집행 절차 진행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차고송금 수취인, 그러니까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 신청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회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차고송금 수취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나서 송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압류하고 나서 소요된 비용들이 있을 거죠. 이런 것들을 차감하고 잘못 보낸 돈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부터 이제 계속 그 금액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요되는 비용들은 차감이 되고 반환된다는 얘기를 쭉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게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들인가요? 이 비용들이 사실은 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잘못 보내셨어요. 그러면 저 돈을 잘못 보냈으니까 예금보험공사 측에서 좀 받아주세요라고 해서 이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100만 원을 다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절차도 들어갔을 것이고 조사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조사도 하시고 또 전화하시면 전화비도 소요가 되죠. 그리고 문자 보내셨으면 메신저
증명서를 보내는 몇백 원의 비용조차 들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국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다 무료로 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영위를 하는 비용이 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외를 하고 돌려드리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돌려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죠. 그러니까 일종의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은 바로 네. 이해가 되시겠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전액을 다 받는 줄 알았는데 이 금액 왜 빠져나갔어 하시는 분들도 어, 계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이 정보가 굉장히 나중에 혹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해도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가장 좋은 건 아예 안 하는 걸 텐데요. 차고 송금을. 맞습니다. 차고 송금 예방법 딱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잘못 보내지 않는 게 가장 좋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너무나도 길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숫자를 체크를 해 주시면서 이체 전에 계좌 정보를 재차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번호를 보는 것도 좋지만요. 이름을 안 보고 보내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금융회사 어플 사용하시면 받으시는 분의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미리. 네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손이애가 받는다. 그러면 손이예가 아니라 애가 맞는지 그러니까 이런 네. 하나하나 작은 글씨까지 확인해 주시면서 꼼꼼하게 보고 이체해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는 은행들 어플 활용하시면서 이체를 하실 때는 미리 내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한테 용돈을 자주 드려요. 그러면 그렇게 자주 쓰는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미리 자주 쓰는 계좌번호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맞아요. 이 기능 네,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인 계좌번호라면 미리 저장을 해두시면은 절대 실수할 일이 없으시겠죠. 네. 그래서 저장해두시면은 실수 확실히 줄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거는 중년층 이상에게는 가입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전직 은행원으로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지연 이체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네, 이거는 일정 기간 이후에 입금이 되는 서비스인데요. 네. 그러니까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이 되고 만약에 그 입금이 되기 전 3시간 정도의 시간을 벌었잖아요. 네. 그럼 그 시간 전에 어머 나 이 사람한테 보낼 게 아니라 A한테 보낼 게 아니라 B한테 보낼 거였는데 입금을 잘못할 뻔했네라고 발견을 하셨으면 그 은행마다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입금 처리 30분 전까지는 취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오, 너무 좋은 기능인데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은행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네. 대부분 지연 이체 서비스라고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연령층이 다 실수를 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이게 중년층 이상의 실수가 가장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중년층 이상은 이 지연 이체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면 물론 3시간 이에 입금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잘못 보내는 것보다는 나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연 이체 서비스 신청하셔가지고 이제 이체를 하시면 실수를 확실히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연 이체 서비스는 그럼 은행 홈페이지 이런 곳에서 좀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하시고 나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콜센터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혹은 또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때로는 업무가 이제 제한되실 수도 있으세요. 이럴 때는 은행 직접 창구 방문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신청 아주 간단하게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마치실 수 있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차고 송금 예방법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였습니다.